로라 잉걸스, 62세에 초원의 집을 썼던 분, 65세에 KC를 설립한 할랜드 샌더스, 78세에 미술 경력을 시작한 그랜마 모지스 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나요? 그들 모두는 2000년도 더 전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재창조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50대나 60대 이상이라면 당신의 삶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쇠퇴기가 아닌 황금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가 50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우리는 스토아주의의 7가지 기본 기둥을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이 기둥들은 당신이 자신을 재창조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에서 이 시기가 당신이 살아왔던 그 어떤 시기보다 가장 충만하고 생산적이며 만족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당신 자신을 재창조하기 위한 5가지 구체적인 경로와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실질적인 단계를 포함한 완전한 실행 계획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제가 공개할 내용은 당신이 미래를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까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 자신을 재창조하기 위한 스토아주의의 첫 번째 기둥은 에픽테토스가 통제의 이분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급진적 수용의 지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큰 발견입니다. 50대나 60대, 당신은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신경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 당신의 전두엽 피질이 최대치로 발달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성숙한 뇌가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급진적 수용은 체념이 아니라 힘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이전에는 쓸모없는 불평에 낭비했던 막대한 정신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저는 58세의 3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한 환자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자책하는 대신에 이 스토아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부부 치료사로서 자신을 재창조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5년이 지난 오늘, 그녀는 번창하는 병원을 운영하며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치유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당신 뇌의 가소성은 여전히 활발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뇌는 아주 고령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이점은 이제 당신은 그 변화의 능력을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이 당신의 재창조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증거 기반의 실질적인 도구들을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저를 격려합니다. 이제 정말 매력적인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다면 매우 짧다. 50대나 60대에 당신은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한 가지, 즉 현실적인 시간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리한 점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당신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발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1세 이상인 사람들은 사회 정서적 선택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는 당신의 뇌는 선택에 있어 더 선별적이고 현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해로운 관계, 불만족스러운 직업 또는 당신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지 않는 활동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성은 한계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결정이 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변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장기 추적 연구는 이러한 시간인식을 개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25세에는 자신을 찾기 위해 평생이 있다고 믿습니다. 50대나 60대에는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압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재창조를 위한 황금입니다. 당신에게 맞지 않는 길을 탐색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예시는 레이 크록입니다. 그는 하비핏의 맥도날드를 작은 식당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제국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의 시간 관점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와 이것이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긴급성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시간 인식이 발달하면 심리학자들이 건설적인 긴급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는 젊은 시절의 파괴적인 불안감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나타나는 집중된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목적 없이 달리는 것과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의도적으로 걷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더욱이 시간 관점은 당신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주기를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위기는 지나간다는 것, 기회는 다른 형태로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끝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단지 전환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러한 주기적 지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황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만 볼 때 기회를 포착하게 해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의 연구는 시간과 더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킨 사람들이 후회가 적고 자신의 결정에 더 만족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이 실수를 덜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 후회하는 데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새로운 시작은 다른 시작의 끝에서 온다. 당신의 나이에는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의 정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신경학적 가치를 가집니다. 당신의 뇌는 신경과학자들이 패턴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당신은 수천 가지 상황을 저장하고 있으며 수백만 개의 미세한 결정들이 당신의 실질적인 지혜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당신의 능력이 정점에 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적된 경험은 재창조를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이점을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첫째, 당신은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 압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수년간의 시행착오를 절약해 줍니다. 둘째, 당신은 오직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역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능력인 정서적 회복력을 길렀습니다. 셋째, 당신은 모든 새로운 모험에 황금과 같은 연락망과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 구조 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62세의 임원 안토니오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는 이것을 경력의 끝으로 여기는 대신 수십 년간의 재정 경험을 활용하여 가업 전문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연락망이 결합되어 그는 2년 만에 이전 직업보다 더 수익성 있는 사업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과학은 성숙한 뇌가 결정성 사고라고 불리는 것에 특히 뛰어나다고 알려줍니다. 그것은 학습된 지식과 기술의 적용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유동적 사고 또는 순수한 창의적 사고에서 이점을 가질 때 당신은 적용된 지혜에서 이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당신의 축적된 경험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제된 직관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인식된 패턴을 기반으로 제한된 정보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직관은 당신의 뇌가 당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수천 시간의 경험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어떤 책으로도 전달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전략적 인내의 가치입니다. 당신은 언제 추진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언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언제 보수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러한 시기적절한 지혜는 즉각성이 효율성과 혼동되는 시대에 특히 귀중합니다. 더욱이 당신은 심리학자들이 정서적 역량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당신은 실패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역량은 다른 사람들이 불안이나 흥분에 휩쓸릴 때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어떤 재창조 과정에서도 엄청난 경쟁 우위입니다. 축적된 경험은 또한 진정한 숙달은 혁명이 아니라 정제에서 온다는 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지속 가능한 변화는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라 견고한 기반 위에 구축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이해는 당신이 더 지속 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재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에픽테토스는 행복은 외부의 의견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신경학적 이점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외부 승인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뇌 영상 연구는 사회적 의견에 대한 불안과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유입니다. 젊은 시절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기초하여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내렸습니까? 사회적 판단을 두려워하여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이제 당신은 외부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서적, 신경학적 성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승인으로부터의 해방은 50세 이후의 여성들에게 특히 강력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50대 각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들은 처음으로 부과된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느낍니다. 저는 항상 미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포기했던 55세 여성 카르멘의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미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업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는 것에 부끄러워했지만 곧 그녀의 성숙함이 독특한 관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인정받는 예술가이며 이렇게 진정성을 느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외부 승인으로부터의 해방이 이기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성공적인 재창조의 초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방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파고듭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걱정했던 대부분의 의견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불안감 투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독립은
당신에게 혁신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승인에 대한 필요성을 줄인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비정통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에 갇히지 않고 무엇이 가능할까에 의해 움직입니다. 당신은 또한 심리학자들이 성숙한 자기 연민이라고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친구에게 하듯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자기 연민은 자기 탐닉이 아니라 사랑하는 현실주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한계를 처벌하지 않고 인식하며 오만함 없이 자신의 강점을 기념합니다. 외부 승인으로부터의 해방은 또한 당신이 더 정교한 내면의 성공 기준을 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성공을 측정하는 반면 당신은 자신의 깊은 가치와의 일치로 측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척도는 당신의 재창조를 더 만족스럽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데 그것들이 다른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동기부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서적 독립은 당신이 당신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 더 관대해질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느끼지 않는데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대함은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더 많은 소중한 기회와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현대 신경과학이 확인한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 조절은 나이가 들면서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형에, 즉 뇌의 감정 중심이 덜 반응적으로 변하는 반면 전두엽 피질, 즉 실행 통제 영역은 더 효율적이 됩니다. 이는 50대나 60대에 당신이 모든 재창조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스트레스, 불확실성, 정서적 도전을 처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25세 때 그랬을 수도 있는 감정적 충동의 노예가 더 이상 아닙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존 카스텐센 박사 연구는 50세 이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더 나은 능력과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더 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신경학적 진화입니다. 더욱이 당신은 정서적 면역력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상실, 실망,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저항력을 길렀습니다. 당신은 이전에도 해냈기 때문에 감정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감정적 숙달은 재창조에 매우 중요한데 어떤 중요한 변화든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의심의 순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숙한 뇌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헤쳐나갈 더 나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당신 자신의 본질을 잘 압니다. 당신은 경험하고 다양한 길을 시도하며 무엇이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무엇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지 발견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50세 전후로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일 수 있는지 탐색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이 당신에게 중요한지 압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재창조에 대한 엄청난 이점입니다. 당신이 명확한 가치를 가질 때 결정은 더 쉬워집니다. 당신은 견고한 내면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택을 끝없이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회는 내 가치에 부합하는가? 이 변화는 내가 의미 있는 삶이라고 여기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가? 더욱이 50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생산성이라고 부르는 것, 즉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고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동기는 목적 있는 재창조를 추진하는 데 극도로 강력할 수 있습니다. 저는 60세 사람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책을 쓰고 교육이나 사회봉사 분야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여하고자 하는 이 깊은 열망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들의 재창조는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기다리던 기둥에 도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재창조할 것인가? 스토아 철학자들은 안락의자 철학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남녀였습니다. 세네카는 사업가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을 이끌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매일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동 없는 철학은 무의미했습니다. 50세 이후 당신의 재창조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으며 각 형태는 고유한 신경학적 및 정서적 이점을 가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4가지 주요 경로를 탐구할 것입니다. 경험 기반 재창조.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경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야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진화합니다. 예를 들어 임원이 컨설턴트가 되거나 통합의학 전문의가 되거나 교사가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의 신경학적 이점은 당신이 결정성 사고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필요한 신경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할 뿐입니다. 이것은 신경계의 스트레스가 적고 당신이 신뢰와 깊은 지식이라는 견고한 기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열정 재연결. 이것은 가장 흥미로운 경로입니다. 책임감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외면했던 열정을 되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공학을 공부했거나 글쓰기를 꿈꿨지만 판매직으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신경학적으로 볼 때 당신이 잠들어 있던 열정을 되찾을 때 당신의 뇌는 시냅스 재연결이라고 불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젊은 시절에 만들었던 신경망은 비록 잠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 타는 법과 같아서 완전히 잊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 환자 엘레나는 57세에 항상 요리사가 되고 싶었지만 결국 회계사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는 전문 요리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오늘 그녀는 성공적인 케이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회계 경험은 젊은 요리사들이 갖지 못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요리뿐만 아니라 사업 관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목적 재창조. 이것은 당신의 생산성 욕구가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지점입니다. 50세 이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기여하고 유산을 남기고자 합니다. 이것은 비정부기구 설립, 교육, 아이들 멘토링 또는 지역사회 프로젝트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재창조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합니다. 당신의 뇌는 당신의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낄 때 더 많은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종류의 재창조는 종종 심리학자들이 사회적 몰입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시간은 멈추고 당신은 가장 깊은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느끼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는 느낌입니다. 50세 이후의 기업가 정신. 사회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50세 이후는 창업하기에 아주 좋은 나이입니다. 당신은 경험, 연락망, 계산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도 잃을 것이 적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성공적인 기업가의 70%는 45세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레이 크록은 52세에 맥도날드를 확장했습니다. 로라 잉걸스는 62세에 첫 책을 썼습니다. 당신의 기업가 정신적 이점은 다양합니다. 당신은 실제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관점,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 젊은 시절의 불안감 없이 견고한 것을 구축할 수 있는 인내심, 그리고 투자자와 고객에 대한 신뢰를 가집니다. 당신의 동기는 종종 단순한 경제적 야망보다 더 깊습니다. 당신은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항상 작동하는 스토아적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단계가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유연한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당신의 진정한 강점에 대한 깊은 자기인식을 개발하십시오. 이것은 기술적인 기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 못했던 당신이 개발한 인간적인 기술들을 포함하여 당신이 정말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듣는 것을 잘하나요? 가르치고 조직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재능이 있나요? 이 목록은 위선적인 겸손도 자기기만도 없이 솔직함에 있어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경험은 당신이 자연스럽게 개발한 독특한 능력들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요소는 시간과 깊은 숙고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잘 알고 당신의 덜 명확한 강점에 대한 외부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도록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충족되지 않은 필요나 당신의 독특한 경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이점은 상당합니다. 수십 년간 살고 일하면서 당신은 세상의 불일치, 시장의 격차에 대한 특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체계적이고 호기심이 많아야 합니다. 도시를 걸을 때, 뉴스를 읽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가? 어떤 서비스가 사람들의 삶을 더 쉽게 만들까? 핵심은 이러한 기회들을 당신의 강점 목록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최소한의 위험으로 실제 세계에서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작은 프로토타입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성숙한 뇌는 위험을 평가하는 데 특히 뛰어납니다. 2점. 당신은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직장을 그만두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만약 글을 쓰고 싶다면 블로그를 쓰십시오. 가르치고 싶다면 주말 워크숍을 조직하십시오. 이러한 프로토타입은 여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것들은 극적인 결과 없이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한 실제 증거를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며 당신의 제안을 개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년간 당신이 길러온 인내심은 당신의 동맹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견고한 것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을 활용하십시오.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관계입니다. 당신의 나이에는 인맥은 황금과 같습니다. 당신의 연락망은 아마도 25세 사람보다 더 넓고 견고할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당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재창조에 대해 취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언, 연결, 협력 또는 단순히 당신의 아이디어를 들어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때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욱이 당신의 경험과 성숙함은 당신이 가치를 보답하고
단순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교환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핵심은 50세 이후의 재창조가 영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부터 진화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최고였던 모습과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간직했던 비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정의 끝이 아니라 연료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변명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일 하겠다거나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는 지금입니다. 보세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수년간 일해 오면서 저는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가 어떤 것의 끝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가장 현명하고 진정성 있으며 잠재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신경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감정 조절, 더 큰 의사결정 능력, 외부 승인으로부터의 해방, 가치의 명확성, 현실적인 시간 관점, 축적된 경험, 그리고 유한한 삶이 부여하는 추진력 있는 긴급성. 스토아 철학자들은 지혜는 젊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숙고된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간의 숙고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신경학적으로 젊었을 때보다 재창조에 더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중함으로 위장된 두려움이 아닌 어떤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미루고 있는 어떤 재창조가 남은 세월뿐만 아니라 당신의 유산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재창조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20대가 아니라 50대나 60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젊은 사람들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어떤 숙고에서든 자신을 발견했습니까? 젊었을 때보다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댓글에서 당신의 경험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의 마음은 삶에서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내면 깊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어떤 재창조를 미루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같은 과정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